인문이다 생각을 하시고 '계속 나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좀 괜찮아지실 거예요. 오늘은 코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마케팅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코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제품하고 상품은 좀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제품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재료를 갖다가 뭘 만들어서 파는 것까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는 않아요. 근데 상품은 이제 상이라는 것이 이제 거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의 느낌이 같이 들어가는 상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된다. 의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그 개념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상품에는 이제 무형, 유형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형 그러면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왜 누가 어떤 분이 너무 많이 잘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 택시를 타셨는데 그분이 너무 잘 도와주시고 선생님들한테 극진한 서비스를 주셨어요. 그러면 뭐 커피 한 잔이라도 사드리고 싶고 서비스 팁이라고 하는 거를 드리고 싶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거에 익숙하신 선생님이 있고 그렇지 않으신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또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네, 하시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실 수는 있지만 네, 인제 다는 네, 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품과 상품은 약간씩 구분이 되는데 오늘은 서비스라고 하는 것,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유통에 대한 걸 얘기를 하다 보면 제품, goods and service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리하게 된다. 그거를 네, 우리가 시간, 장소, 그다음에 소유를 네,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옮기는 과정에 있는 그런 그 경영의 일부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왜 유통을 공부하나? 그래서 저는 사실 요새 선생님들 덕분에 유튜브도 하고 막 유튜브 되게 찾아보고 어떤 분이 막 어떻게 돈을 버시나 사실 신세계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 또 다르게 내가 돈을 벌 수 있나? 라고 하는 수익 구조나 어떤 시스템에서 뭘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지? 라고 하는 거에 요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뭐 나쁜 걸 권해드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유통 시장에 그런 거를 우리가 마케팅 용어로 오션을 붙여가지고 블루 오션, 레드 오션. 그래서 뭐 색깔을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우리가 빨간색 바다보다는 블루 오션. 물론 색에서 본다 그러면 블루는 우울한 색이지만 레드 오션은 꽉 찬 시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블루 오션은 파란색 아직 미지에 사람들이 아직 안 들어가서 약간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블루 오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왜 유행한다 그러면 다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뭐 하나가 유행템이다라고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니게 다 동네에 생기는 거. 그렇게 되면 레드 오션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경기가 나쁘면 나쁠수록 되게 많이 네, 사양 쪽으로 생기면서 선생님들 곳곳에 한번 바라보세요. 물론 어떤 드라마 보면 뭐 1990년대 우리나라를 표방하면서 이렇게 삼성가를 그린 드라마, 송중기 나오는 드라마 보면은 90년대 우리나라에 PC방이 다 들어올 거야. 막 이러면서 드라마에 곳곳을 바라봐. PC방이 들어올 거야. 막 이러면서 PC방이 깔리듯이. 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를 인터넷 강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에 또 한 번의 이, 네. 뭐냐면 선생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뭘로 움직이나 선생님들이 제일 생활할 때 답답할 때가 언젠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할 때 답답했지? 나는 뭐가 안 될 때 제일 답답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때 또 한 번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카톡을 꺼도 안 되네요. 이게 네, 아예 카톡을 네, 꺼야겠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네. 저희가 바라본다면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가 살펴볼 가장 큰 특징은 네. 네. 제가 선생님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이 서비스라는 것의 특징으로 바라봤을 때 선생님들이 네.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실 때 네. 거기서 볼 수 있는 그것에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네 봐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공유가 또 멈췄을까요? 잠깐만요, 선생님. 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한테 쪼끔 그런 차원의 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네 전체 화면에서 좀 이 가격적인 거 네 요것을 같이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코틀러라고 하는 사람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저께 말씀드린 거하고 오늘 그 조사 방법 실험법에 대한 부분, 뭐 테스트 마케팅에 대한 거, 물류에 대한 거, 웨어하우스 마케팅 뭐 요런 부분은 사실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EOQ도 잘 안 나와요, 사실은. 이거는 2급에 해당되는 문제라서 저희 상급하고는 잘 안 나와요, 선생님. 그래서 뭐 라스트 마일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띄워넣어 볼게요. 근데 이제 ABC 분석 요것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BC 분석이 뭐냐? 그럼 선생님들 받으실 때 제일 뭘 좋아하세요? 성적 중에 A 좋아하시죠? ABC 분석 같은 내용이라고 좀 살펴봐 주시면 돼요. 선생님들 A 좋아하시듯 뭐가 제일 가장 성적에서 좋으냐 그러면 A이실 거예요. 근데 A는 뭐냐면 70%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70%면 움직이잖아요. 저희 어저께 설명드리면서 제가 파레토 법칙 설명드렸어요. 파레토 법칙의 가장 중요 포인트는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올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70%의 매출을 책임지는 사람이 대고객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고객까지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매출을 몇 프로 신경을 쓰느냐. 그러니까 A, B의 학생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오늘 수업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 성적에 A, B를 다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A, B를 어떻게 담당하시느냐? 거의 A 플러스나 B 뿔 중에 최고의 학생이신 거죠. 우리 서정대학에서도 제일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에 사실은. 그래서 B까지를 뭐라고 치느냐면 70에서 90%라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80-20 법칙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A에서 B까지의 확률이 9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가 90%까지. 그러니까 C만 받으면 최소 10%인 거예요. C가 10%고 나머지 A가 70%, 그러니까 B까지 최대 맥시멈 인원이 90%인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A가 70%까지가 A야. 그쵸?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A고, 그쵸? 그 다음에 B까지 합한 인원은 9명까지예요. 그러니까 B는 몇 프로일까요? 20%가 되는 거예요. 그쵸? C는 그러니까 나머지 1명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가치 빈도에 대한 등급과 차별 관리를 하는 것이 매출이나 재고 관리에는 최적화인 거예요. 나한테 100만 원 쓰는 사람하고 10만 원을 똑같이 관리하시는 분은 매출을 올릴 수 없는 구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수업 들어오신 학생분을 위해서 제가 이따가 시험 문제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학생들이 네, 네, 시험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냈다. 저는 그 학생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시험 문제처럼 중요한 걸 낼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문제로. 그러니까 아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구나.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겠구나. 교수님도 이렇게 내고 여기서도 이렇게 내는구나. 이만큼 중요하구나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오늘 수미하고, 네, 우리, 네, 멘델은 정말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하는 선입선출. 이게 왜 그러냐면, 물류랑 제가 그랬잖아요. 보관과 그다음에 어디로 안전하게 세이프티 가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재고가 없어야지만 유통이 가장 안전하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거다라고 그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금융이 줄잖아요. 네, 비용에서. 그래서 이러한 ABC 분석에 대한 가치에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스키밍 가격은 뭐냐면 이거예요. 고가에서 가격을 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신제품 출시하면 고가 정책으로 했는데 경쟁사가 진입을 가격을 낮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100원에 파는데 저 혼자 200원에 팔면 그게 팔려요? 안 팔리죠. 그러니까 스키밍 가격은 무조건 가격을 막다운하는 거예요. 가격을 낮춘다 그러면 스키밍 가격이에요.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스키밍은. 그러니까 여기다 별표 쳐놓으시고 스키밍만 알아두시면 돼요. 네, 정말 많이 나오니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얘는 뭐냐면 페네트레이션이니까 얘는 다른 거예요. 뭐냐면 침투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페네트레이션은 스키밍의 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냐면 저가예요. 저가. 네. 그래서 가격 민감도가 매우 높을 때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가로 파는 거야. 뭐냐면 선생님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우리 면도기 같은 거 있잖아요. 면도기 같은 거를 처음에 면도기 살 때는 네 어떻게 싸게 팔아 찔레트가 그쵸? 근데 사실 하나 사놓고 면도 나름 비싸게 파는 거 그런 게 페네트레이션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면도 칼을 살 때에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거 싸니까 사놔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사요. 그럼 면도 날만 가르잖아요. 갈 때 되면은 그 가격에 되게 민감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민감도가 높지 않아. 그쵸? 날이 얼마인지 단가를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그쵸? 그래서 초기 저가 가격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다음에 경쟁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전략이 페네트레이션. 스키밍은 어떻게? 처음엔 높게 때려. 그리고 나중에는 낮춰. 이게 바로 명품 브랜드. 그쵸? 스키밍 가격. 이것만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왜 PLC에 대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도입기랑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스키밍은 잘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문제 풀어보시면 이거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어저께 설명을 드리면서 이 푸시 가격 중에 우리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이 얘기를 하면서 어저께 설명드린 거 잠깐만 보고 갈게요. 제가 이거 중에 스님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인센티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인센티브를. 네. 이거 드리면서 다음 중 판매 촉진 도구에서 쿠폰이나 사은품이나 리베이트나 경품이나 샘플링하고 다른 거 하나를 슬쩍 여기에다가 섞어놔요. 문제를. 그쵸? 잘 들어라 누구 설명. 그쵸? 쿠폰. 그쵸?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판매자가. 네. 컨슈머한테.
그쵸? 컨슈머 누구예요? 고객한테 주는 거예요. 사은품도 고객한테 줘요. 그쵸? 사은품도 고객한테 줘요. 그쵸? 고객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리베이트도 누구한테 줘요? 리베이트도 구매 후 일정 기간에 증빙 시 현금으로 그 고객한테 줘요. 경품은 당연히 고객한테 주죠. 샘플링 시연도 고객한테 줘요. 근데 뭐만 고객한테 안 주느냐면 누구한테만 고객한테 그 돈을 안 주냐면 판매원 대상 시상금 있잖아요. 푸시머니. 그쵸? 푸시머니는 뭐냐면 고객 대상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네 돈을 그러니까 판매원 있잖아요. 판매원에게 이걸 많이 팔았어. 판매원에 대한 단가에 따라서 푸시 전략이에요. 푸시는 뭐예요? 누구를 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걸 잘 팔아. 팔면은 내가 이거한테 리베이트인데 리베이트를 구매 후 일정 기간에 증빙해서 현금으로 얘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뭐 핸드폰을 샀어. 그러면 3만 원 상품 그런 네이버 상품권을 주는 롯데 상품권을 주는 그게 아니라 그런 리베이트가 아니라 고객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너가 판매자인데 삼성을 팔아. 애플을 팔지 않고 삼성을 팔면 너한테 판매액에 5%를 더 줄게 라고 하는 푸시머니 있잖아요. 푸시머니. 그러니까 얘가 삼성 거랑 애플 거가 두 개가 동시에 있는데 나는 삼성 걸 팔아. 그러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말 그대로 돈을 더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삼성 걸 팔까요? 애플 걸 팔까요? 얘는 삼성 거는 팔면 5%가 생기고 애플 걸 팔면 돈이 안 생겨요. 그러면은 얘가 삼성하고 LG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걸 팔까요? 삼성 걸 당연히 팔겠죠. 왜요? 얘한테 푸시머니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리베 조건에서 더 커다란 푸시머니가 생기는 것들을 얘가 판매 촉진으로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내가 누구한테 판매를 할 거냐, 고객의 입장에서 돈을 받을 거냐, 아니면 판매자가 판매 수수료를 주는 사람이냐, 요거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똑같이 나오는데 그 보상적 파워가 어떻게 프로세스 되느냐가 사실은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ABC 분석도 어렵지 않아요. 파레토 법칙만 알면 ABC 분석, A, B가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 80, 90%야. C가 10%야. 그러니까 결국은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올리는 거야. 스키밍은 고저야. 네. 침투는 저에서 고가 아니라 빠른 거야. 저가격으로 침입해서 빠르게 시장을 확장하는 거야. 이렇게 다이소야 다 왔소 이렇게 외우셔야지 다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 결정 요인은 선생님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가격은 고정비 임대료랑 변동비 우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서도 변동비 우위 있죠. 분업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집중 준비 있죠. 거래 최소의 법칙이 네 가지가 유통에서 가장 필요한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원가 관리해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요를 예측할 수 있으면 그쵸? 오늘 비가 와. 그러면 고객이 줄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양만 만들고 월요일 날 그래서 포스가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릴 게 포스 POP 그쵸? Point of Purchase 그쵸? Point of Purchase POP 근데 POP 또 선생님들 POP 뭐라고 배우신 적 없으세요? 또 뭐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그 다음에 PPL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5개 광고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우리가 advertisement라고도 하고 advertising이라고도 많이 해요. 오늘 시험 문제를 내가 내다가 선생님들이 이 용어를 아실까? 라는 생각을 제가 막 내다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내다가. 그래서 오늘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영어지만 많이 들어보셨는데 헷갈리실 수 있다. 생소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는데 아까 블루오션, 레드오션처럼. 근데 상식선에서도 제가 영어를 가르쳐 드리면 이제는 안 헷갈리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요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너도 나도 사겠다고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도 나도 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건은 딱 3개인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6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6명이 치고받고 싸워야 돼요. 그럼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경쟁이 심화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살려 하지 않아. 근데 공급만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다 싸 하고 세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세그멘테이션. 그게 뭐냐면 세분화예요. 그 다음에 타겟팅. 네. 집중화예요. 목적을 가지고 딱 집중화해요. 그 다음 포지셔닝. 어디에 딱 위치하고 있느냐. 그걸 뭐라 그러냐면 STP라고 해요. 이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서 법규를 지키고 타겟팅해서 목표를 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화를 할 거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카테고리 킬러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선생님 카테고리 킬러 너무 많이 나옵니다. 꼭 좀 외워주세요 라고 말씀드린 게 저가라고 하는 거 사실은 저가로 해서 구색 맞추는 거 되게 쉽지 않다. 그런데 이 저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약국이 있으면 소화제, 그 다음에 신경안정제, 무슨 약, 그러면 이거 자체가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죠? 우리 폭이 어떻게 돼요? 폭 자체가 width가 길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것을 소아약, 그 다음 성인약, 노인약, 여자약, 남자약 이렇게 해서 깊이를 계속 해줘. 그럼 구색이 쭉 되게 많아지는 거죠. 14K, 18K 이렇게 넣으면 네, 폭이 넓어지는 거. 그쵸? 폭은 좁겠죠. 약국이라고 하면 폭은 좁다. 근데 폭은 좁은 대신에 또 이렇게 해요. 네. 네.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깊이가. 제가 말이 더듬어지네요. 네. 그래서 시장 점유율, 저가의 포인트, 고가의 프리미엄, 계속 백화점. 그쵸? 그래서 제가 회전율, 그 얘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드라고 하는 게 이게 단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99센트처럼. 네. 되게 낮춰서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레퍼런스 가격, 그쵸? 리스트 가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번들링, 이 번들링이 패키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묶어서 파는 거예요. 선생님 3 플러스 1, 4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쵸? 번들링, 그쵸? 그 다음에 라인 가격, 이렇게 단가, 객단가라고 그러죠. 묶어서 파는 거예요. 프로모션, 태틱. 그러니까 뭐예요? 타임 세일 한정. 이건 로스 리더예요. 미끼 상품이에요. 체리 피커예요. 그러니까 미끼 상품 팔 때는 선생님을 어떻게 해요? 거의 낚싯줄로 엮어가지고 끌어 따라와 하는 것처럼 유인하는 상품이에요. 유인 상품.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거죠, 선생님. 네, 유인한다라는 거는 유혹하는데, 어트랙션 하는 건데, 스님 유인하는데 선생님 배부르게, 야, 나는 손해 하나도 안 보고 너는 와? 이렇게 안 돼요. 네, 1 플러스 1이나 덤 증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인은 많이 하면은 선생님이 져요. 그쵸? 스님 망하세요. 그쵸? 그래서 로스 리더예요. 로스라는 게 손해잖아요. 그쵸? 손해를 감당해도 우리가 타임 세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와서 걔가
그것만 사가면 우리 걔를 체리피커라고 그러고 돌 던져야 돼요. 그렇지만 걔가 그것만 안 살 거라고 우린 믿어요. 그쵸? 안 그러면 뒤통수를 째려봐야 된단 말이야. 걔가 그것만 사가지고 나가면. 그쵸? 네, 너무 째려봐야 돼요. 커피 1,000원이라고 그것만 사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고. 그쵸? 막 등이 따갑고, 막, 네. 아니, 뒤통수가 따가워서 다른 파이를 사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단가를 맞추지. 안 그러면 그 사람, 네, 알바비 못 줘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모션 그 전수를 저희가 써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프라이싱에 대한 것도 한두 문제 꼭꼭 나와요, 선생님. 그래서 요거 꼭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어에 대한, 인스토어에 대한 거, 그 다음 웨어하우스에 대한 의사소통, 요거 꼭 중요하다. MB랑 PB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PB는 왜 그렇게 피코크든 노브랜드든 뭐 요리하다 뭐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고 있느냐, 선생님한테도 왜 PB를 만드셔야 되느냐. 앞으로는 진짜 21세기가 원하는 것이 유통업체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셔널 브랜드가 네, 거의 다 망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개인의 니즈가 같은 걸 감당하지 않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똑같은 핸드폰을 들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애플에서도 똑같은 핸드폰을 다르게 패키징을 해서 너만을 위해 특별하게 만들어 줄게 라고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즈가 고객 니즈를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너의 색은 다른 걸로 해. 너의 색은 다른 걸로 해. 대신 너의 스페셜 오더 때문에 너는 단가가 올라가. 감내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단가를 내가 맞추는 게 아니에요. 네, 누가 맞춰요?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쵸? 마진율이 PB가 훨씬 높아요. 판매가는 낮아도 이익은 높아요. 왜요? 요게 뭐가 빠졌어요, 선생님? 광고비, 그쵸? 물류비, 네. 도매상에 대한 가격 결정권까지 이 PB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통업체가 다 얘네가 다 해먹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이 제일 많이 남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내셔널 브랜드가 갑이 아니고 유통업체가 갑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유통이나 프로모션, 애드버타이징 광고에 대한 것들을 선생님이 앞으로 잘 하실 수 있게 하는 직업을 가지셔야 돼요. 아직 거기는 블루오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네, 함께 하셔야지 된다. 아직 젊은 친구들은 젊은 친구대로, 해외 친구는 해외 친구대로,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나이 많다고 지금 뒤처지지 마셔야 된다. 거기에 대한 학습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니즈를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부족함과 결핍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나와요. 얘가. 이 페이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 페이지가. 이거 했었고요. 그쵸? 이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백화점 하이퍼마켓이 상품 믹스가 가장 넓다. 카테고리 취급이 가장 넓다 그랬어요. 그쵸? 전문품은 없다 그랬다. 좁다. 그쵸? 팬티만 판다. 그쵸? 말씀드렸죠? 속옷만 판다. 금만 판다. 말씀드렸죠? 약국도 약만 판다. 말씀드렸어요. 대신 깊이가 깊다. 어디예요? 전문품이에요. 그 다음에 구색이 얕다. 그랬죠. 필수품만 판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엄청 중요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줄 칠까요? 네, 하이라이트 칠게요. 카테고리 킬러. 구색이 매우 깊고 다양한 색상, 사이즈, 브랜드 보유. 어디에요, 선생님? 올리브영. 너무너무 중요해요. 전문품 너무 중요해요. 네. 네. 말해 뭐해. 정말 제일 중요하다. 이거 안 나오면 거의 정말 손에 장을 짓는다. 구깁. 네. 구색 깊이. 요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구깁. 네. 그쵸? 믹스 폭, 믹폭.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믹스의 어떻게 해요? 기억, 폭의 기억,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와요. 제가 목이 쉬었는데도 이거를 빼먹지 않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중요하면 거의 이 연사 소리 지르면서 외치는 수준이니까 선생님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 바코드, 그쵸? QR이라고 하는 거, Unit Control. 그래서 이게 스탁에서 필요한 이 단품에 있어서, 네, 이 유닛이라고 하는 도구와 툴을 가지고서는 저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거는 제품을 쌓아서 이 포스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량 재고 파악하기 위해서 이 포스를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포인트 업 세일이라고 하는 용어 정말 알아두셔야 되고, 매출 기여도에 대한 A, B, C 등급 차등 관리 필요해요. 그래서 A가 70%, B까지 합쳐서 90, C는 10%예요. 그거를 꼭 알아두셔야지 된다라고, 재고 회전율, 판매, 재고 수량 반드시 기억하셔야지 된다. 계속 말해도 더 이상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코틀러. 네, 마케팅의 아버지까지 제가 불러드렸어요. 네.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코어라는 건 뭘까요? 저희가 코어라는 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화 그러면 운동화의 핵심은 뭘까요? 걷는다. 러닝화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 그러면 전화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구매하면서 얻게 되는 본질적 혜택 서비스. 뭘 샀는가? 샴푸 그럼 뭘까요? 네, 두피 케어. 그쵸? 탈모 방지, 깨끗한 샴푸잉. 예, 가장 본질에 대한 혜택이 바로 코어인 거예요. 그쵸? 자동차, 편리한 이기, 네, 문명의 그거죠. 나의 폼생 폼사, 뭐 이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게 핵심 제품에 대한 가장 네 가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인 경우에 소통과 정보 접근, 오락, 그쵸? 그게 핵심일 거예요. 그쵸? 그럼 유형은 뭐냐라고 하면 유형이라는 건 그 제품의 원래 유형이잖아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 모델명이 뭐냐? 그쵸? 디자인은, 브랜드는, 회사는, 특성은, 얘가 갖고 있는 특징은, 네, 포장은, 그쵸? 카메라는. 그래서 우린 BCD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요? BCD. B가 뭐예요? 브랜드. C는 컬러. D는 디자인. 그쵸? 퀄리티. 그쵸? 품질 수준이에요. 특성.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actual product이에요. 유형은. 그쵸? 그러니까 네, 나머지는 뭘까요, 선생님? 확장이에요. argument product. 그쵸? 근데 사실은 이 코틀러가 얘기했던 거는 옛날 시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3차원에서 5차원으로 늘었어요. 네. 그 5차원까지의 가치를 알아두셔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제품이 나오면 이 제품에 대한 기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쵸? 선생님이, 좋은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형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이나 서비스에 대한 AS, 보증, 배달, 신용 제공에 대한 설치가 확장이 되는 것을 우리는 확장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AS, 보증, 배달, 신용 제공, 뭐 제공에 대한 설치 이런 것들이 다 확장 제품이다라고 포함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뭐 네. 할부 금융 뭐 이런 것들 정보 그쵸? 여기 제가 뭐 핸드폰을 샀는데 그 핸드폰 교육이라든지 그쵸? 그런 사람들끼리 아니면 명품을 샀는데 명품 산 사람들끼리 같이 만나게 해서 네트워킹을 한다던가 그쵸? 뭐 그런 서비스가 있다던가 내가 무슨 뭐 테니스 채를 샀는데 그 테니스 채를 한 사람들끼리 게임을 칠 수 있게 해준다던가 뭐 여러 가지 확장성이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요새 얘기한 이
코틀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생각하면 이 코틀러가 그 당시에 80년대에서 생각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가장 뛰어나게 생각했던 게 경험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을 가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이 음식만 먹고 오지 않아요. 그 고급된 레스토랑에서 뭘 사람들이 추억을 쌓고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함께한 사람들과의 가치 추구, 경험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또 우리가 뭐를 하죠? 그 사람과의 나눴던 시간과 장소의 추억을 만들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그 서비스와 함께 음식과 함께 거기에 공간에서 주었던 추억과 경험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친절과 매너와 여러 가지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다 확장돼서 나한테 추가적인 서비스와 혜택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가의 서비스를 받게 되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그곳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경험과 가치를 내 스스로가 나를 더한 가치로 네, 플러스 알파를 주게 되는 게 이 확장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가게 되면 고객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 만족하게 되고 이것을 옹호하게 되고 기대한 것을 충족하게 되니까 그 브랜드를 막 떠들면서 자랑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홍보 가치가 높아질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가치 매김하는 프로모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 그래서 요거는 저번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편의품 무슨 통로? 그쵸? 개방적 지배. 그래서 개편, 집, 네, 개집, 편집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선택적, 그쵸? 선매품. 비교하고 탐구하고 중관여. 중관여도라는 건 가격이 저관여보다는 좀 비싸다. 그래서 가구나 의류나 중고차나 대형 가전, TV 정도. 그러니까 한 돈으로 따지면 몇백만 원 정도. 그쵸? 롤렉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문품. 그래서 뭐 설명하는데 롤렉스는 네, 시간당으로 고객을 받는데요. 그래서 1시간에 한 명, 뭐 30분에 한 명, 이렇게 고객에게, 네. 이러니까 고관여잖아요. 대체제도 하지를 않아서, 네, 높은 단가, 높은 마진, 전속적이죠. 그 다음에 전문적 서비스와 이미지 관리로, 네, 되게 서비스 차지가 높아요. 이 사람들 사면은 거기에 대한 프로모션이나 프로테이지도 되게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전속적이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전전, 선선, 개편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선생님. 네, 꼭 외우셔야 돼요. 엄청. 그다음 파레토 법칙은 너무 많이 설명드렸어요. 이미 다 드렸어요. 그래서 골든라인 70에서 150 요것도 다 드렸어요. 선생님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네, 재고 관리, 재고 회전율도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근데 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뭐 오픈 투 바이, 바겐 이것도 많이는 나오는데 아니 많이 안 나와요. 네. 상급에서는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상품 설명에 대한 것 쭉 한번 볼게요. 그래서 바겐이라는 건 사는 거잖아요. 물가는. 그래서 과잉 재고도 안 되고 계절성이나 진부함도 떨어져면 안 돼요. 그래서 번들이나 세트, 네, 엔드캡, 외건, 진열 이거 제가 이따가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보다 제가 설명 오늘 드려야 되는 것은 조명 접객, 네, 고객, 골든라인하고 요거는 그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요거 이제 서비스에 대한 특징 먼저 드리고 오늘 좀 네, 요거 먼저 드릴게요. 서비스부터 갈게요. 요거는 이제 왜냐하면 그거는 멀천다이징은 제일 나중에 나오는 거고 되게 쉬워요, 내용이.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서 선생님들이 한 번만 읽어봐도 되고 외관은 아시죠?
외건 우리 피부 관리할 때도 그렇고 질질질 끌고 다니는 마차처럼, 그쵸? 마차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왜 바퀴 달려 있는 게 외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백화점 매대 가면은 네, 싸게 팔아가지고 번들이나 이런 걸로 딱 물건 올려가지고 싸게 파는 거 있잖아요. 아까 로스 리더처럼 막 물건 이만큼 쌓아가지고 번들로 쌓아가지고 싸다 싸 해가지고 사람들 시선 모으려고 쫙 해가지고 판매해가지고 싸게 딱 팔고서는 또 자리 이동해서 팔 수 있게끔 한 게 외건 전략이죠. 그 다음에 아일랜드는 섬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 식으로 영어만 알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게 나와요. 개념 및 문제점. 오늘도 저는 이걸로 시험 문제를 냈어요. 네, 선생님들 봐주셔야 돼요. 제가 이 서비스의 4대 특징은 정말 정말 중요하다 그랬어요. 네, 앞에서도 나오지만 뒤에 네, 또 많이 나와요. 무형성, 형태가 없다 그랬어요. 그쵸? 형태가 없기 때문에 만져볼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 만져볼 수 없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틀러가 그랬잖아요. 네, 경험이다. 네, 그 사람이 가서 맛있는 음식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 좋은 레스토랑이나 카페 가면 거기에 있는 꽃이나 거기에 있는 고급 액세서리나 거기에 있는 이렇게 아웃도어에 있는 뭐 레스토랑에 있는 여러 가지 네, 수브니얼이라 그러죠. 거기에 있는 실버웨어 같은 것도 그 하나에 놓는 것도 그것도 되게 비싸잖아요. 그쵸? 와 하면서 그걸 누리고 오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거기 있는 꽃이나 접시나 이런 거 보면서도 와라고 얘기하는 거죠. 화장실도 되게 깨끗하잖아요. 호텔 가면 화장실 있는 것도 와 하고선 깨끗한 걸 누리고 오시잖아요. 그런 서비스 차지까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무형성이라고 하지만 유형성이에요. 저는 유형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냐면 서비스 품질을 따지는 거예요. 네. 원래 서비스는 네 개의 특징이 네, 무비 이소인데 네. 근데 서비스의 품질을 따질 때에는 아이러니하게 tangible clue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시설이 잘 돼 있느냐. 선생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고급 레스토랑에 엘베가 없어. 그래서 10층까지 걸어가야 돼. 그러면 가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10층까지 걸어서 거기를 가겠어요? 유니크한 맛도 없고, 그쵸? 엘베도 없다면 안 가겠죠.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유니폼도 안 입어요. 로고도 없어요. 인테리어도 없어요. 네. 그렇게 하면은 관리가 안 되니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도 파고, 이름도 놓고,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서 구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바이럴 마케팅에 강한 사람이에요. 저희가 뭐 흑백 요리사 나오면 그 레스토랑 예약할 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쵸? 무슨 뭐 JTBC에 무슨 요리사 나오는 TV 나오면 그 요리사들 거의 뭐 3개월치 다 솔드아웃 돼서 거기 레스토랑 가려면 몇십만 원 뭐 오마카세 뭐 이런 거 예약하려고 그러면 아예 잡히지도 않는다면서요. 몇십만 원에 뭐 예약을 하려고 그래도 안 된다. 막 그 가격이 뭐 몇만 원이든 네, 몇십만 원이든 아예 잡히지가 않는다면서요. 그게 바로 바이럴 마케팅 구전 효과라고 봐주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 뭐 유튜브나 이럴 때 제가 이 용어 좀 설명드리려고 지금 일부러 꺼내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막 유튜브를 찍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뭐 이런 거를 하나 나와서 이 커피 너무 맛있어요. 이 커피요. 그러면서 자기 돈을 주지 않고 사서 제가 먹는 이 음료 있잖아요. 이거 참 좋아요. 저에게 타우린을 갖다 주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광고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그렇다 그러면 이 광고력에서 나올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간접 광고가 되죠. 이러한 용어를 뭐라 그러나요? 저희가 product placement라고 해서 PPL이라고 해요. 간접 홍보라고 해서 PPL 많이 쓰죠. 요새 이런 용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드라마 만들 돈이 없어서 광고비가 작아가지고 요새 간접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갑자기 드라마 내용 중에 말도 안 되게 갑자기 팩 붙이고 나와가지고 언니 요새 예뻐지고 있어. 나 이 팩 때문이야. 막 이러고 언니 옷이 예뻐.
나 이 옷 잘 어울리니? 립스틱 잘 어울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그 네. 드라마 중간에 넣는 거 왜 그럴까요? 네, 간접 광고예요. 그게 PPL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시험 문제에도 냈는데 5개 광고 있잖아요. 5개 광고. 네, 저희가 버스 타고 가거나 이렇게 하는 광고도 있지만 왜 어디 장소 갔는데 그 장소 안에다가 붙여놨어요. 이렇게 안에다가. 그쵸? 판매 시점 안에다가 붙여놓은 광고 이런 건 뭐라 그러나요? 그래서 선생님들 왜 뭐 그 예쁜 글씨 쓰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런 글씨 배우실 때 POP라고 하는 걸로 배우시더라고요. POP, 뭐 POP 글씨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POP라는 말을 붙여요. 그게 뭐냐면 point of purchase라고 해서 구매 시점에 네, point of purchase. 그러니까 구매 시점 광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POP가 나오면 그거는 구매 시점의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주 중요해요. 시험 문제 냈던 거라서 제가 그리고 시험 문제에도 실제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용어를 조금 정리해서 보자 그러면 요렇게 갑자기 들어온 구론산 그쵸? PPL이에요. 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5개 간 거. 아웃도어라는 게 우리 왜 바깥에 입는 그런 아웃도어 등산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마케팅 용어는 바깥에 이런 게 많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어떤 뭐 용어 중에 모디슈머 뭐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들이 아우 도대체 이건 모디슈머는 뭐야. 근데 모디파이라는 뜻이 원래 뭐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쵸? 모디파이가. 네,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모디파이. 근데 모디슈머예요. 그러면 컨슈머잖아요. 컨슈머이라는 건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디슈머라는 건 선생님 이런 거예요. 짜파게티랑 그쵸? 그 다음에 뭐죠? 그거 너구리 그쵸? 그거 두 개를 우리 그거 뭐죠? 패러사이트인가? 그 뭐죠? 기생충. 그거 보면은 뭐 그 드라마에서 왜 소고기 넣어서 그 신라면하고 뭐죠? 갑자기 짜파게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믹스업 해가지고 걔가 막 고급 요리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넣어서 막 먹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유행해가지고 해외로 나갔었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것처럼 짜파게티랑 너구리랑을 섞었나 뭐 두 개를 섞어가지고 정말로 어떤 라면에서 그러니까 고객이 그거를 제안해서 네 실제로 그 고객이 움직여가지고 고객들이 그런 걸 제안해서 농심에서 그거를 두 개를 섞어가지고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그런 라면을. 그쵸? 그래서, 네, 뭐, 고급 신라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원래는, 그 검정색, 뭐, 고급 그 블랙 라면이 원래 뭐 그 아래에 있는 그 라면 하나하고 거기에다가 무슨 스프 하나 더 타가지고서는 그 검정색 블랙 라면이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모디 슈머라는 것이 그러니까 고객이 요청을 해서 이 브랜드하고 이 브랜드를 섞어가지고 모디 슈머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섞어가지고 새로운 브랜드로 만들어 버리게끔 새로운 언어들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삼성하고 톰 브라운하고 섞어가지고 그런 색의 또 하나의 새로운 거를 만들어 콜라보레이션인데 새로운 콜라보레이션으로 새롭게 만드는 거, 뭔가를 창의력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럼 비분리성이에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선생님. 그 다음에 이질성. 그 다음에 보관과 저장이 안 된다. 한 번에 빵! 없어진다. 그쵸? 일정하지 않다. 누구나 같지 않아요. 네. 자, 요게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와요. 저도 냈어요. 두 문제나 냈어요, 선생님. 근데 어디에서 나왔나? 네. 딱 보면 또 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처럼 또 투명한 사람이 없죠, 선생님.
오늘 들어온 선생님들을 위해서, 네, 선생님들을 위해서, 네, 뭐 저랑 유통 수업을 하거나 뭐 그렇게 수업을 했다면 제가 기말회를 꼭 내야 되겠다. 네, 이 약속 지켜드리고 싶다 오늘. 막 가슴이 불끈하다. 근데 이건 진짜 시험 문제를 잘 나와서 그래요. 이 서비스 퀄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서브퀄이라고 해요. 서브퀄. 이게 뭐냐면 레이터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그 미쉐린처럼 왜 별 하나 달고 별 세 개 달고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서비스 평가라는 걸 해요. 모든 데에서. 그쵸? 아까 무비소라고 하는 특징에서 무형성이라고 하는 거가 그래서 뭔데? 라고 하면 그 무형성을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나는 평가할 거야. 물리적 시설, 장비, 직원의 외모까지. 네, 그게 유형성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매장, 단정한 유니폼, 웃는 스마일, 그쵸? 네. 근데 스님 생각을 해보세요. 사장이 잔소리 안 해. 네. 그리고 늘 웃어. 스마일. 그쵸? 저도 학생한테 잔소리한 거 좀 후회했는데요. 그래도 잔소리 하려고요. 네. 걔네들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조금 후회는 했어요. 네. 너무 낭비하는 것 같길래 제가. 근데 네, 하고는 좀 후회는 됐거든요. tangible 그러면 유형성이에요. 근데 저는 아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미래를 생각해서. ESG인가 봐요. 죄송해요. 네, 그 학생한테 사과할게요. 이 강의 듣고 있어요. 네. 교수님은 너네의 미래를 위해서 아끼는 건다. 내 거 아끼는 거 아니니까. 네. 편, 필요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조금씩만 다 아끼고 행복하게 살자. 지구가 힘들어. 자, 그 다음에 약신이라고 외우세요. 약신.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약속된 서비스 그러니까 확신이라고 써 넣으셔가지고 다 틀려요. 네.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리고 신뢰감 주는 능력, 그럼 신뢰성이라고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틀려요. 그쵸? 약속된 능력, 손가락 걸어. 그건 신뢰예요. reliability. 그래서 뭐냐면 약속된 서비스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건 신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정시 배송, 정확한 계산 처리는 신뢰성이에요. 그 다음에 신속. 신속은 뭐예요? 스님, 제일 행복하실 때가 언제예요? 스님. 네. 배달 주문 빨리 올 때죠? 즉각 응대. 반응성, responsiveness, 그쵸? 그 다음에 assuredness는 뭘까요? 직원의 지식, 예절, 신뢰감. 저는 이게 확신성이라고 해서 assuredness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네 어디 가나 되게 근데 막 너무 난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지양해요. 네 알지 않는데 전문적인 것처럼 막 네, 아니라고 했는데도 정중한 태도 아니게 불손하게 얘기하는 매너 없는 노매너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꼭 거울을 봐요. 그렇게 되지 말자. 꼭. 그래서 assurance. 그래서 직원의 지식, 예절, 신뢰감. 그러려면 경청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경청이다. 오늘 제가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지식, 예절, 신뢰감은 뭘까요? 네. 신뢰감이 왜 신뢰성이 아니에요, 교수님?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empathy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배려와 관심. 그렇죠? 그래서 이름 기억하기, 맞춤형 추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공감성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시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신뢰성과 네. 즉각 그런 반응. 네. 유형성도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유형성 틀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직원의 외모 그러는데 거기다 확신성 이러면 네. 그 사람은 좀 알만하죠. 진짜 국어가 안 되는 거고요. 네.
확신성은 신뢰성하고 정말 애매하게 틀려요, 선생님. 그러니까 약신으로 외우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을 수 있는 약속 이행이 신뢰예요. 너는 나한테 약속한 거 지켰니? 라는 거죠. 네. 네가 나한테 공부하겠다고 하는 약속 지켰니? 네. 네, 전 지켰어요. 어저께 새벽 3시 반에 잤어요. 선생님. 네. 그다음에 직원의 지식, 예절, 신뢰감을 주는 능력. 그쵸? 네, assurance, 확신성이죠. empathy, 공감 능력이죠. 네, 그쵸? 그래서 선생님,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지금 강의를 듣고 있을, 네, 앞으로 제 시험을 볼 친구들한테도, 아,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할 건가? 오늘 강의는 되게 늦게 올려놓을 거예요. 일주일 뒤에, 일부러. 애들이 시험을 다 본 후에. 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은 친구들만, 네,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일부러. 네. 오늘 강의를 들은 친구들만 시험에 붙을 수 있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멘델과 수미아를 위해서. 네. 자, 봐주시면 내가 이름까지 명명을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네. 고객 satisfaction management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product quality라고 해서 이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product quality라고 하는 상품 서비스 품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대 가치라고 하는 것에 가장 그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요소가 뭐냐면 이것까지 외우면 완전 완벽한데 사실 선생님 앞에 것만 외우셔도 나머지는 다 풀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풀 수 있다. 근데 이것까지 외운다? 그럼 거의 무결점이죠. 제로 디펙트. 그쵸? 무결점 패배다. 워런티다. 품질 강하다라는 거죠. 내구성과 신뢰성, 일관성.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consistency거든요. 사실은 공부든 뭐든 사람의 관계든 일관성 있기가 참 힘들어요. 그쵸? 저 사람은 늘 똑같아. 한결같아. 저는 정말 누구한테도 한결같음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싶거든요. 네. 그게 참 어려워요. 사람이 한결같기가. 그래서 저도 정말 한결같다라는 말을 평가를 듣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제일 힘들어 하지만, 네, 그 중에 서비스 품질과 왜 우리가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에 그렇게 만족을 경험을 하게 되느냐. 그 80%의 매출을 위해서 20% 고객을 어떻게 잡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 전에 그 5가지 특징 있잖아요. 확신과 반응과 공간과 그다음에 유형과 신뢰를 어떻게 주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 가치로 선생님들이 줘야 돼요. 결국 불만은 어디서 생기느냐? 네, MTB라고 얘기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뭐에서 생기느냐? 사람에서 생기고요. 시간과 장소에서 생겨요. 네. 그래서 MOT가 중요해요. MOT가 뭔데요? Moment of Truth, 진실을 여는 순간이에요. 이게 몇 초라고 이효리는 얘기했냐면 10미신이라고 했는데요. 원래는 이게 15초에서 20초 걸린다고 그래요, 선생님. 그러니까 인적 자원에서 상호 교감은 사실은 sincerity라고 하는 거, smile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되게 좋은 마음으로 웃으면서 그 사람을 응대하고 접객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쵸? 근데 그런 것에서 나올 수 있는 것에 서포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닝하고 스피드하고 그다음에 스마일하고 네, 친절한 카이니스라고 하는 그 sincerity 있잖아요. 네. 되게 친절해서 나올 수 있는 진심을 담은 그 마음, 진전성.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네,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메모하는 습관하고 남의 얘기 많이 들어주시는 분들이 정말 성공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네, 노하우는 그런 것 같아요. 책에서도 많이 읽고 얘기 들어보지만 가장
것 중에 남의 얘기 많이 듣고 그 남의 얘기 저는 잘 못 듣는데요. 요새 들을 데 없는데요. 선생님 유튜브 많이 보세요. 네. 유튜브 선생님 많이 보시고 책도 요새 선생님이 읽기 싫다 그러면 책 읽어주는 유튜브도 많이 있으시니까요. 저는 자격증을 유튜브로도 많이 따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런 학습에 도움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남의 얘기도 많이 경청하는 것들 좀 하시는데 너무 이어폰 꽂고 듣지는 마시고요. 귀에 되게 나빠요. value and benefit이라고 해서 합리적 가격, 그쵸? 그래서 생애 가치라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보이스 업 여기서 이 불만 처리에 대한 보이스 업 커스터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고객센터 있잖아요. 불만에 대한 거. 그렇죠? 거기에는 신속 정확 빠르게 apologize 하는 거죠. 사과에 대한 거. 스피드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빠른 건 뭐예요? 반응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신뢰는 뭘까요? 약신이라고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약신. 그러면 혁신은 아까 뭐였었죠? 선생님? 기억나세요? 고객의 뭘까요? 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식. 그, 네, 고객의 지식이 아니죠. 직원의 지식, 예절, 신뢰감. 그렇죠? 지예신, 뭐 이렇게 지예신, 지예신, 뭐 지예신 예뻐요. 뭐 이렇게라도 외우셔야 돼요. sim. 그렇게라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농담 같지만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CRM이라고 하는 것은 Relationship Management예요. 이게 뭐냐면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다 정보를 수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에다가 데이터 정보를 적잖아요. 저희가 네, 높은 고객에게는 데이터 정보를 받게 돼 있어요. 생애 가치라는 거는 뭐냐면 그래서 이거 얘기 말씀드린 적 있죠. recency, 그 다음에 뭘까요? frequency, 그쵸? momentary. 그래서 언제 자주 쓰느냐, 얼마나 빨리 쓰느냐, 얼만큼 쓰느냐 해서 VIP 선정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 얘가 얼마나 자주 오느냐, 이탈할 것 같으면 쿠폰 뿌렸냐, 그쵸? 그래서 고객을 딱 해가지고 이노베이터, 예, 혁신가도 아니고 얼리 어답터도 아니고 얘가 정말 우리 고객을 세분화해서 얘는 나의 바이럴 마케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네, 얘한테는 갖다 뿌리셔야 되는 거예요. 얘가 나의 20%가 된다 그러면 얘는 나한테는 정말 최고의 관계의 로열티 충성 고객이 될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객을 세분화하지 않으면 스님 사업에 네,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20%의 고객의 DB를 선생님이 선생님에게 맞춤을 할 수 있는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러고는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껏은 학생들의 DB를 뭐 200명, 300명 막 이렇게 저한테 기억나는 학생들은 있었지만, 네. 그렇게까지 막 애정으로 막 그렇게 못했어요. 네. 오히려 젊을 때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이 반성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나이가 꺾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까지는 지금 공부할 때도 더 열심히 더 많이 관계 유지를 위해서 더 열심히 가르치고 한 분 한 분 더 소중히 하려고 생각을 해요. 왜요? 네. 80%의 매출이 20%의 고객이. 저는 근데 매출을 일으킬 건 없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에게 매출은 뭘까요? 자격증이나 선생님들의 성공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residency, frequency, momentary 이렇게 VIP가.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것이 저번에 그 25년도 시험 문제 보면 그걸로 관리해서 나오는 그 빈도수를 객단가로 업셀링해서 윈백 해가지고서는 이걸로 조사해서 하는 그 데이터 지표가 있었어요. 그쵸? 그거 관리하는 그걸로 점수화해서 관리하는 지표 하는 게 있었어요. 프로모터. 그래서 넷 프로모터 뭐 스코어 이래서 M 네 P S 뭐 그거에 대한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어요. 그거 제가 앞에서 떠들어 놓은 적도 있었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관리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진실의 순간 이거 네 스칸디나비아에서 그게 뭐냐면 네 스페인 2에서 시작이 됐대요. 급소를 찌르는 결정적.
그래서 비즈니스에서는 고객 접점의 순간이라고 15초라고 얘기한대요. 그쵸? 근데 사실은 네, 이거 하나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소와 밝은 목소리, 용모, 대기 시간의 지루함을 네, 꼭 줄여줘야 된다. 15초. 그쵸? 이 15초 때문에 네, 향후 10년, 뭐 2년, 네, 사람이 아웅다웅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봐주실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머라비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루키즘 무시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인상이나 우리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다음 공감, 그렇죠? 네, 엠퍼티 너무 중요해요. 그랬구나 하는 사람하고 그게 문제야? 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틀려요. 그쵸? 그래서 미국에서의 그 I'm sorry는 내가 잘못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쵸? 유감이다. I'm too sorry. 그쵸? 너가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너무 불편해. 난 너무 진심이야. 그쵸? 미국 사람은 처음엔 그래요. 그쵸?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내가 기침하면 네, 그러면은 너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막 그러잖아요. 근데 두 번 하면은 의자 옮기죠. 네. 그러니까 뭐가 따뜻한지는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처음 가면은 네, 아닌 것 같으면서 또 뒤에서는 또 저 사람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가 더 따뜻한지는 사실 네,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더 좋은지. 그쵸? 인디비주얼리즘이 더 좋은지, 콜렉티비즘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좋은지, 집단주의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디펜즈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개인주의와 좋은 집단주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도 돌보고 나도 돌볼 수 있는 좀 여유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돈에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누구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좀 측은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고 남도. 근데 좀 나보다는 남한테 더 많은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마음 있잖아요. 나보다는 그 남의 조금 더 네, 나한테 불편한 사람들한테 더 잘해주기, 더 따뜻하게 해주기. 그러면 아마 사회 문제가 조금 덜. 그리고 네, 역지사지. 남하고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은 문제가 조금 더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조용하게 네, 장소와 시간과 사람에 대한 문제들이 확률이 제일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요 교차 판매하고 업셀링에 대한 거는 사실은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조금 더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평가랑 할 거니까 요거는 제가 크로징 기법하고 이 맨슬로우는 다 아시죠? 생리적 안정, 사회적 존경, 자아 실현 요거까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해봐 드려요. 그쵸? 요거는 아셔야 돼요. 그쵸? 근데 이제 요게 지금 네 되나요, 선생님? 아까 전에 네, 그것처럼. 네. 그래서 만약에 본다 그러면 이런 광고판 설치, 뭐, 이런 것들, 그쵸? 매장 내 특정 위치에 하는 거는 포인트 펄체스 광고다라는 거죠. DM은 뭔가요? 저희가 외부에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디렉트 메일이라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하게 되는 것이 DM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약속한 대로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네, 신뢰성, reliability다라고 하는 것.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네,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늘 진짜 또 네, 오늘은 갈수록 좀 네, 사람들이 많지 않았나요? 몇 분이 오셨나요? 제가 이름도 외워야지 되는데 네. 그쵸? 선생님? 오늘, 네, 갈수록, 네, 제 입장에서는 사실, 네, 나중에 공부하기 또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핑계 대실 여러분이 계셔요. 네, 늘. 그쵸? 그리고 5월은 뭐 또 푸르다 부르고, 네, 뻔해요.
네, 저도 이게 20년 되다 보니까 루틴이 있어요, 선생님. 네, 마이크 좀 켜주시겠어요? 네, 공부하시면서 어려우신 거 혹시 뭐 있으실까요? 네, 뭘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뭐, 네, 이런 거 선생님, 제가 지금 선생님들을 찾을 수가 없네요. 네, 네, 우리 선생님들이 있나 싶. 네, 어, 잠깐만요. 제 화면이 다른 거 켜져 있어요, 지금. 아, 음, 화면을 너무 크게 켰나? 어, 네, 쌤 안 보여요. 네, 제가 그냥 꺼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걸로 화면 녹화한 거 내가 이렇게 바꾸면서 누구누구 하셨는지 볼게요. 네, 오늘도 엄청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공부 좀 많이 해주세요. 아, 네, 아셨죠? 네. 네, 오늘 들어오신 분들 제가 다 기억했다가 네, 플러스 점수 드릴게요. 네, 늘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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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